네,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돈줄 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는데요. 이 긴축의 시대 재테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틀간 진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 상승 전망, 소비심리 개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에 따른 경제성장 기대감 등이 두루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급증세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또 동결했습니다. 미국 연준 의원들이 내년에 금리를 3차례 더 인상할 것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도 앞으로 금리 인상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까요? 네. 최근 1, 2년간 국내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변동금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또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당장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탓에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금리 대출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른다 싶으면 그때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1, 2년짜리 대출을 받을 때는 변동금리를, 3년 이상은 고정금리를 받는 게 좋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에 연동되는 주식이나 펀드 등을 주로 추천을 했고요. 안전자산이면서 최근 가격이 많이 하락한 금도 장기 투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 달러와 미국 주식, 달러 주가 연계 펀드 등 달러 표시 투자 상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 수익률에 더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채권 시장은 위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직접 수혜가 예상되는 투자처로는 미국 저신용 등급 기업 대출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인 뱅크론 펀드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달러화 표시 채권 펀드 등을 제시했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미국 중소형주 펀드도 유망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주식과 펀드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부동산 쪽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부동산 업계 역시 국내 금리가 당장 오를 것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 등 중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9년으로 유예된 점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에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개포, 둔촌, 고덕 등 강남권의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역세권 입지에 있는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저금리 시대가 저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긴축 시대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